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디바이스 파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TTY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의 디바이스 파일을 확인을 해봤었어요. /div/tty1이라고 되어 있고요. GUI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면 div의 pts/0번, 1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윈도우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파일 이름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장치의 출력 장치의 디바이스 파일 이름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별도로 어떤 값인지 TTY에서 항상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많이 사용하시는 디바이스가 DV의 널 디바이스, 이게 널 디바이스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저희가 출력이나 에러 출력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출력이나 에러 출력이 성가실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굳이 어딘가 모여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모니터로 보내지는 것도 불안해하잖아요. 이런 화면에 보내지고 싶지 않고 없애고 싶은 메시지들을 보내는 디바이스, 널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주고요. 데이트 출력 변환 비워주고요. /div /null 해서 보시면 얘는 디바이스 파일이어서 내용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찾아오실 수 없어요. 널 디바이스로 버린 데이터는 ls-l 하시고 /div/null 해서 확인하시면 그 앞에 타입은 C로 들어있어요.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은 디바이스 파일, 장치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어진 데이터는 저희는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화면에 어떤 메시지가 뿌려지는 걸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싶어 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출력에 대한 재지정을 하실 때는 출력 변환 기호, 에러 메시지를 버리고 싶으시면 이 리다이렉션 하셔서 에러에 대한 재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교재는 440페이지에 보시면 스크립트 안에서 출력 리다이렉트 하기 해서 예제가 하나 나오죠. 이게 좀 전에 제가 해드렸던 출력을 에러 디스크립터로, 파일 디스크립터로 복제해서 정상적인 출력을 에러 장치로 같이 보내게 해줘요 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테스트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속적으로 리다이렉트 하기 있어요. 자, exec란 명령을 사용을 하면 441페이지 자,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한 파일을 리다이렉트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새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exec 명령을 저희가 조금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 통해서 어떻게 얘가 작업이 되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exec 명령과 redir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exec ls 하면 ls 명령을 실행하고요. 실행이 완료되면 쉘을 빠져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exec 입력 변환 기어주고요. 파일 A라고 줘요. 스탠다드 입력을 위해서 파일 A를 오픈한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력을 대신 받을 거면 입력 변환 기어주고 파일 이름을 주는데 그 작업이 지금서부터 계속 이루어져야 되면 아예 파일 하나를 오픈해 놓고 입력 장치랑 연결을 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파일을 액세스 할 때 얘한테로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 있고요. 얘가 보내어지는 명령을 실행한 통로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입력을 위한 통로 번호는 0번이에요. 출력을 위한 통로 번호는 1번이에요. 에러 출력을 위한 통로 번호는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0번 대신에 약속되어진 통로 대신에 파일로부터 받겠습니다 할 때는 제가 어떤 명령 썼었냐면 입력을 대신 이 파일로부터 받을래요 할 수 있었고요. 이 통로로 보내어지는 것 대신에 출력을 보낼 거면 출력 변환 기어주고 파일 이름 또는 에러 출력 변환 기어주고 파일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때 파일에 대한 IO를 지정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표준 입력이나 표준 출력을 쓰기 위한 파일을 아예 오픈해도 하는 게 요거예요. exec 코맨드예요. 자, 얘는 요 파일을 아예 오픈하는데 얘는 어떤 용도를 쓸 거냐면 0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대신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exec를 쓰면 F1을 얘하고 이렇게 딱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출력은 파일 X로 할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어지는 데이터는 특별히 리다이렉션 쓰지 않아도 어디로 데이터가 보내어질 거냐면 파일 X로 보내질 거야 라는 거고요. 얘는 입력을 특별히 리다이렉션 기호로 재지정하지 않아도 입력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오는 걸로 이해를 할 거냐면 파일 A에서부터 올 거야 라고 지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왜 필요한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는 0번부터 숫자 넘버링이 되어지는데 0번 하고요. 1번, 2번은 저희가 쓰고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파일 I/O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3번에서부터 뒤쪽 번호는 저희가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오픈을 할 때 데이터 파일 액세스를 할 때 3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0번, 1번, 2번 예약되어 있지 않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예약되어 있지 않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이용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일반 데이터 파일의 액세스가 가능해요. 파일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으로 사용하시건 출력으로 사용하시건 저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작업이 끝나면 끝 닫아줍니다라는 게 마지막에 파일 3번 파일 디스크립터에는 닫아주세요 하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I/O가 진행이 되어지면 당연히 닫아줘야 할 거고요. 작업이 끝나면 닫아주는 작업을 저희가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해하기 전에 exec가 그럼 도대체 뭔지 저희가 잠깐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시스템 콜을 설명을 드릴 때 썼던 화면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시스템 콜이 이루어지냐 하면 웨이트하고요, 포크하고요, exec 요 세 가지 단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져 시스템 콜 중에 하나예요. exec 콜을 하나 불러요. 그러니까 exec 좀 전에 보시는 그 exec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희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ps-f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이 터미널에서 작업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목록들을 보여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ps-f예요. 다시 한번 ps-f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코맨드 부분에 bash ps-f. 자, bash는 지금 저희가 쓰는 쉘이에요. 쉘이 있어야 명령을 쓸 수 있어요. 쉘에 의해서 달러 프롬프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는 프로세스예요. 자, ps-f 코맨드 좀 전에 프로세스 정보 보여주세요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도 당연히 프로세스여야 되겠죠. 프로세스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프로세스와 여기 있는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 얘랑 얘는 같은 프로세스예요. 뭘 갖고 알 수 있냐면 얘가 프로세스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에서 이 프로세스야 라는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걸 하나 부여받아요. 자, 그걸 여기 정보에 보시면 PID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어요. 자, 너는 제가 명령을 실행하면 너는 몇 번이야 라는 번호를 하나 부여받아요. 자, 얘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한번 번호를 받으면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번호예요. 살아있는 번호예요. 유지되는 번호.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BASH는 1233번 저는요. 자, 여전히 1233번이죠.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한 적 없죠. 로그인 한동안 살아있어요. 프로세스예요. 로그아웃 하면 죽어요. 없어져요.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번호가 달라져요. 자, 한번 볼게요. 엑시트. 자, 빠져나가요. 자, 로그아웃 하는 거죠. X 유저라고 주고요. 명령이죠. 자, ps-f
번호가 달라져 있나요? 네. 일상부치 죽었습니다. 자, 쉘이 종료된다는 건 프로세스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쉘을 정리할 때 강제로 정리할 때 exit 명령을 써요. exit 하면 쉘을 종료해주세요 하는 명령이에요. 자, ps-f 다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일상부치 저는 번호가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다르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ps-f는 왜 번호가 달라지냐면 아까는 저는 좀 전에 처음에는 1417번 지금 1418번이에요. 자, 프로세스는 살아있는 걸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행 중인 거. ps-f 지금 실행 중이에요, 아니에요? 끝난 프로세스죠. 그래서 얘는 소멸된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은 뭐였어요?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어요. 자,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는 혼자서 실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냐면 저희가 명령을 주면 로그인하면 얘 부모가 분명히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요. 자, 가장 초기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init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init, init 프로세스에서부터 저희가 로그인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예요. 쭉 준비를 하고 있다가 로그인 프롬프트를 띄워주면 저희가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되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시 쉐어링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의 특성이 달러 프롬프트를 나타내주고 명령어 주세요. 그럼 난 처리해줄게요. 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풀 프로세스의 목록 보여주세요. PS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리스트 보여주세요 하는 명령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안에서 PS를 처리를 하고요. 얘가 끝나면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저희가 쉘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프로세스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쉘이 만들어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얘기해요.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이 자식 프로세스에서 명령을 실행하고요. 끝나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부모가 있겠죠. 자, 그 부모를 parent process ID라고 불러요. 누가 부모야 하는 뜻이에요. 자, 좀 전에 목록에 보시면 PID 옆에 PPID가 보일 거예요. parent process ID예요. 내 부모 프로세스는 누구야 하는 뜻이에요. 자, PS-F의 부모 프로세스는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랑 같은 거 맞나요? 내 부모는 쉘에서 명령 내린 거예요. 자, 좀 전에 또 두 번째 쓴 PS-F도 부모는 1397번 똑같은 부모예요. 나타났다 생성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작업이 되어질 때 이 명령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프로세스 복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크라고 얘기해요. 포크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 포크가 이루어질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도 얘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환경 변수나 알리아스를 로그인할 때 또는 쉘이 실행되어질 때의 쉘 스크립트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얘가 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새로 포크되어진 프로세스에서는 PS 명령이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exec 시스템 호출로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종료가 되어져요. exec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얘를 종료를 해요. 이 프로세스를 포크하지 않고 여기서 실행하라는 명령이에요. 하고 리턴을 하면 그 전까지 얘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부모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누가 지금 작업을 요청하네? 그럼 난 잠시 기다려줘야지. 얘가 처리할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게 웨이 시스템 콜이에요. 그래서 얘가 종료를 하고 돌아올 때는 사실 어떤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페어런트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내가 종료되었을 때 누가 제어권을 갖고 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쉘로 돌아가는 거고요. 간혹 이런 제어가 사라졌을 때는 프로세스 자체가 좀비 프로세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떠다니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 이 그림이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모 쉘과 포크 웨이트, 포크와 exec 처리예요. 시스템 콜이에요. 내부 시스템 콜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호출을 하면 얘는 제가 드린 PPT에는 없으니까 그냥 앞에 보시면 돼. 자료는 찾으시면 많이 나오니까. 분모 쉘이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쭉 적고 있다가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어떻게 요청을 하면 프로세스를 포크,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식 프로세스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을 복제한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가 끝나면 나는 처리가 끝났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EXEC 콜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가요. 그 전까지는 OS 상태로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쉘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깨워줄 때는 부모가 누군지 정보를 받고 내 부모 이제 깨어나 이제 다시 네가 하던 일 마저 해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작이 되어지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EXEC를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BASH. 자, 새로운 쉘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어요. 자, LS라는 명령은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자, PS는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자, BASH는 새로운 쉘을 하나 만들어줘 하는 명령이에요. 자, PS-F 하시면 PS-F 하시면 BASH, PS-F에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얘는 소멸되어진 프로세스고요. 이 두 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에코 하시고요. 달라. 얘는 뭘 갖고 있는 변수냐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 지금은 쉘이 또 하나의 쉘을 만들어줘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 1420번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 자, 이 부분은 1397번이에요. 1397번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는 것도 쉘이죠. 그래서 원래 로그인했던 쉘이 1397번 얘가 만들어준 또 다른 쉘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해요. EXIT 합니다. 자, 얘는 쉘을 끝내고 빠져나가라 할 때 사용하시는 명령이에요. 네, 지금은 쉘이 하나 떠 있고요. 또 하나의 쉘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EXIT 하시면 쉘이 하나 종료가 되어지고요. PS-F 하시면 로그인할 때 썼었던 1397번 프로세스만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쉘이 하나만 있을 때 EXIT 하시면 로그아웃 하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쉘 그것만 종료가 되어져요. 다시 BASH. 자, PS-F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두 개의 쉘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LS란 명령을 그냥 실행을 하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로그인 할 때 사용했었던 BASH가 있어요. 자, 새로운 배시쉘을 하나 띄웠죠. 얘한테서 LS 명령 실행을 하면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LS를 실행하고요. 여기서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냐면 EXEC LS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고 나서 얘는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지는 시스템 호출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다른 또는 명령을 주십시오. 끝나면 보여주기가 끝나면 달러 프롬프트를
이 배시 쉘이 보내주는 달러 프롬프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또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EXEC를 저희가 그냥 독립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EXEC 호출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LS. 자, 화면에 결과가 가지런히 파일 리스트가 나타나요. 자, PS 하시고요. -F. 프로세스가 하나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EXEC 시스템 호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강제로 한 거죠. 강제로 EXEC를 한 거고요. 저희가 LS를 명령을 쓰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EXEC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라는 EXEC 명령이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명령 실행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되어진 프로세스를 복제하지 않고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얘를 실행을 하고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현재 작업 중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되는 게 EXEC. 자, EXEC는 표준 입력이나 표준 출력을 위해서 파일에 대한 리다이렉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자, 저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데이트란 명령을 A.out에다 넣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id란 명령을 A.out에다 넣고 싶어 하시면 id 리다이렉션 A.out이라고 주는 거예요. 자, 각 명령 출력에 대해서 각각 출력에 대한 제지자 파일 이름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명령은 뒤에 추가되어져야 하면 추가 출력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출력을 잡아서 만든 파일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 출력값들이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잡는 것 대신에 EXEC를 사용을 하시면 아예 그쪽으로 연결고리를 연결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TTY에서 일단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요. EXEC 하나 띄시고요. 출력 변환 기호 주시고요. B.out이라고 줄게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정상적인 출력을 전송을 하는데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출력은 B.out으로 보내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각각 지정하시는 거랑 똑같이 통째로 아예 길을 그쪽으로 물길을 그쪽으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엔터키 눌러줍니다. ID 한번 해보시고요. PWD 한번 해보시고요. 데이트도 한번 해보죠. 이제는 출력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출력은 모두 어디로 갔어요? B.out으로 갔어요. 이게 출력 재지정이요. EXEC 명령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한 이후에 모든 출력은 어디로 다 가져라? B.out으로 가져라. 자, 원래의 디바이스 파일로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EXEC 하시고요. 리다이렉션, 출력은 이제는 어디로 가져왔으면 좋겠냐면 제 모니터로 출력을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DV에 TTY 1이에요. 자, 엔터키. 이제 ID 하시면 화면으로 출력이 되어지나요? 자, cat 하고요. B.out 파일을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B.out. 자, B.out은 EXEC 명령으로 표준 출력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파일에다 모아주세요 했어요. 다시 디바이스 파일로 재지정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출력들이 B.out에다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고 명령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죠. 결출력이. ID 명령 결과, PWD 명령 결과, 그 다음에 데이트 명령 결과가 쭉 쌓여진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이제 그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챕터 15 스크립트 파일로 디렉터리로 갑니다. 자, 교재는 441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예제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테스트 10.sh 자, 좀 전에 저희가 명령을 실행을 해봤었어요. exec 출력 변환 기호 줬고요. test out이라고 준 거죠. 1번을 생략하셔도 그냥 없으면 1로 간주를 합니다. 얘는 파일 디스크립트 1번이라고 준 거죠. 자,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내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테스트 아웃이라는 파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세 줄의 에코 명령이 있어요. 얘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내지는 명령이죠. 자, 이 명령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을 겁니다. 테스트 아웃이라는 파일에 모여 있을 겁니다. 라는 것 체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bash 명령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분명히 에코 명령이지만 저는 에코 명령을 볼 수가 없어요. 자, cat 하고요. 테스트 아웃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열어보시게 되면 에코 명령으로 나온 출력 메시지들이 테스트 아웃이라는 파일에 가지런히 모여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11.sh 한번 보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지금 해석을 해보시면 exec 2번 주고요. 출력 변환 기호 줬어요. 스탠다드 에러, 파일 디스크립터 2번이니까 스탠다드 에러죠. 스탠다드 에러로 보내어지는 것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 테스트 테스트 에러라는 파일로 보내어질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출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화면에 출력이 보여질 거고요. 여기 중간에 exec는 항상 선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쉘 프로그램 임의의 지점에 있으면 이 이후에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내어지는 건 테스트 아웃이란 파일로 보내어질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얘는 정상적인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에코 명령은 출력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졌죠. 스탠다드 아웃풋은 어디로 보내어져? 스탠다드 에러로 보내어져 라는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스탠다드 아웃풋 화면으로 보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어지는 얘는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내어질 거고요. 얘는 스탠다드 에러로, 테스트 에러로 보내어질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줄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처리만 하고 있냐면 에러에 대한 리다이렉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력에 대해서는 리다이렉션이 없으니까 화면에 두 줄을 출력하는 거예요. This is the start of the script 하고요. 요 다음 줄, 밑에 줄을 처리하는 거예요. 요 두 줄을 출력하고 나서 정상적인 출력에 대해서는 테스트 아웃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후서부터는 정상적인 출력은 테스트 아웃에 들어갈 거고요. 에러 메시지는 테스트 에러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정상적인 출력이지만 얘는 에러 출력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요 기호 때문에. 자, 얘는 정상적인 출력은 어디로 보내어져? 이 명령의 경우에는 에러, 스탠다드 에러로 보내줘 있어요. 그래서 cat 하시고요. 테스트 아웃을 보시면 정상적인 출력은 여기 세 번째 This output should go to the test out file 요만 들어가져 있고요. 테스트 에러를 찾아보시면 리다이렉션 되어 있는 요 줄이 스탠다드 에러로 보내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얘 때문에.
출력으로 보내어지는 건 %e 파일 디스크립터 2번으로. 자, 2번에 대해서는 선두에 뭐가 되어 있어요? 테스트 에러 파일로 보내어줘 라고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하고요. 자, 테스트 12.sh. 자, 얘는 스탠다드 인풋에 대한 리다이렉션이에요. 자, 저희가 리드 명령을 사용을 하면 리드 명령으로는 입력을 받아서 입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조금만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제가 리드 명령도 익숙하진 않으니까 vi 하고요. 테스트 12.sh 어디를 샵을 마킹해 주시냐면 exe 샵에 샵 마킹. 여기 커서 옮겨 놓으시고 I 하시고 샵. 자, 이스케이프 키 누르시고요. 콜론 WQ. 주석 처리한 거예요. 얘를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커서가 깜박깜박해요. 뭐 때문에 생기는 커서냐면 리드 명령으로 생기는 커서. 여기다가 제가 팍 BARK라고 적을게요. 첫 번째 줄 입력이 있어요. 닭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입력을 줬어요. 엔터키 누르면 두 번째 줄 입력은 이런 값이 있어요 해요. 언제 끝나냐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이제 입력 안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 놓고 파일로부터 받고 싶으면 앞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자, VI로 들어가서 while 앞으로 커서를 옮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I 하시고요. 탭 하나 띄시고요. 테스트 파일 이렇게 주시고요. 파이프 기어 이렇게 주시고요. 이스케이프 키 누르시고 콜론 WQ 커서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I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입력이 되어질 거고요. 파이프 기어 주시고 이스케이프 키 다시 누르시고 콜론 WQ 제가 캣으로 이 파일의 내용을 이제 봐드리면 이렇게 고쳐져 있어야 돼요. 자, 리드 라인, 리드 명령의 입력을 누가 주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이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입력할 데이터 파일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캣하고요. 테스트 파일. 자, 열어보면 안에는 퍼스트 라인이야, 세컨드 라인이야, 서드 라인이야 라는 메시지 파일이 들어있어요. 얘를 가져다가 얘는 while 반복문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얘는 테스트 12를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파일을 읽어서 첫 번째 줄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줄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줄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를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본 거예요. 이 파이프 기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뒤에 명령에 스탠다드 인풋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파이프 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출력이나 입력을 변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되군요. 입출력 리다이렉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요 기호도 쓰지만 요 파이프 기호도 저희가 많이 써요. 명령어들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해요. 명령어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저희가 명령어 연결할 때 세미콜론을 썼었어요. 자, 데이트,
id pwd.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순차 실행이에요. 서로 명령어들끼리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요. 얘가 그냥 독립적으로 실행해요. 얘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얘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거라면 파이프 기호는 요 뒤에 있는 명령으로 앞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명령은 반드시 뭐가 와야 하냐면 스탠다드 인풋을 가질 수 있는 명령어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id 이런 명령을 쓸 수 없어요. 스탠다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을 써주면 스탠다드 인풋 대신에 이 명령의 결과값을 넘겨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할 때 파이프 기호를 써요. 결국은 이 명령어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가공할 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기호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리는 예제에서 이 파이프 기호를 그래서 쓴 거예요. 이 명령의 실행 결과가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리드라인, 스탠다드 입력으로 입력받는 것 대신에 얘한테서 입력받아 하고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결국은 얘가 원하는 건 입력을 스탠다드 입력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걸 파일로 받으려면 캣 파일 이름 또는 여기서 입력 변환기호를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exec로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한 방향만 바꿔주면 가능합니다라는 게 12번 예제. 다시 vi 하셔서 패스트 12번 붙여줍니다. 얘를 샵을 지워줍니다. 커서 옮겨서 x, 지우고 싶은 글자 위치에서 x 하시면 돼요. x 하셔서 원래처럼 할 거니까 파이프 기호까지 y 앞에 공백까지 다 지워주세요.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에요. exec 0 입력 변환 기호 주고요. 테스트 파일 카운트는 1부터예요. while readline 얘는 여전히 입력을 스탠다드 입력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자, 근데 exec 명령으로 0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는 입력을 대신 스탠다드 입력 대신에 테스트 파일이라는 곳에서 입력 받을 거야.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전달될 거냐면 리드 라인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얘는 입력을 요구하는 명령이니까 얘를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각 라인별로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exec에서 입력 리다이렉트 하시는 예제예요. 자, 0번, 1번, 2번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속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44페이지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리다이렉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원하면 더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0번, 1번, 2번은 저희가 약속된 거니까 만들 수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만들 수 있어요. 얘는 테스트 13이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테스트 13.sh. 자, 기본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예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쉘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exec 3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데 테스트 13 아웃으로 보내줘 하는 뜻이에요. 어떤 명령이 실행되어지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3을 가지고 있으면 그 3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디로 보내달란 얘기냐면 테스트 13 아웃으로 보내달란 얘기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에코 명령이 3개가 들어있어요. 에코 첫 번째 에코 명령은 특별한 지정 없어요. 그럼 얘는 스탠다드 아웃풋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럼 파일 디스크립터 몇 번으로 갈 거냐면 1번으로 갈 거예요. 자, 마지막 에코 명령도 스탠다드 아웃풋이에요. 자, 두 번째 가운데 에코 명령을 보시면 마지막에 출력을 발생시키면 얘는 어디로? 3번 입구로 보내줘 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의 실행 결과로 보내어지는 아웃풋은 누구한테 보내신다는 얘기냐면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보내신다는 얘기고요.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보내어지는 건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요? 테스트 13 아웃으로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테스트 13 아웃의 파일에 이 명령의 결과가 담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행이 되었으면 자, BASH 주시고요. 테스트 13.sh. 자, 3개의 에코 명령 중에 2개, 1번하고 3번 에코 명령은 화면으로 출력이 되어져요. 스탠다드 아웃풋에 대한 처리니까. 자, 캣 하시고요. 테스트 13 아웃이라는 파일을 저희가 열어보면 전에 두 번째 에코 명령의 출력값이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에 대한 리다이렉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이 3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파일 디스크립트 번호라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출력 말고요. 내가 꼭 파일로 모아보고 싶은 어떤 출력값들에 대해서는 다 뭘 만들 수 있어요? 3번 파일 디스크립트를 보내버릴 수 있죠. 보내어서 얘네들만 다 모아서 어디로? 테스트 13.out에다가 넣어줘 라고 명령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예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냐 하면 저희가 exec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 디스크립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0번이나 1번, 2번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값들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원상태로 복귀되어져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자, 그랬을 때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트 정보를 하나 복사를 해서 본 백업 파일로 만들어 놓고 원상태로 복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exec 3 해서 3번 파일 디스크립트를 내가 쓸 건데 얘는 누구랑 같은 걸 쓸 거란 얘기예요. 1번 파일 디스크립터랑 같은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웃풋을 그대로 내가 그 정보를 그대로 내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야. 얘가 백업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이제 뭘 했어요? 테스트 14.out으로 파일로 바꿔준 거예요.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처리들을 쭉 했을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다시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파일로 보내줄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있던 파일 디스크립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백업해놓은 3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져다가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거예요. exec 1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누구 걸 복제하냐면 3번 걸 복제해와. 자, 3번은 1번 건 복제해서 준비해놓고 있죠. 시작하기 전에 1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사해서 하나 백업 번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한 제어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디바이스 파일에 대한 어떤 제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복제를 해놓기도 합니다. 얘를 추측을 해보면 요 메시지들은 여기 요 두 개의 메시지는 스탠다드 아웃풋이 발생하는 거죠. 어디로 보내어주는 거냐면 테스트 14 아웃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1번으로 발생되어진 메시지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보내준 거죠. 3번 파일 디스크립터는 원래의 모니터를 의미하는 거죠. 스탠다드 아웃풋을 의미해요. 이 메시지는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모니터로 출력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BASH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는 맨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now things라는 메시지만 화면으로 출력을 해요. 자, 그 대신에 테스트 14 아웃시력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탭 명령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테스트 14 아웃이란 파일은 좀 전에 리다이렉트 해서 exc 명령으로 파일로 보내줘 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진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디스크립터 복사는 이렇게도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 15 파일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저희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TTY 하게 되면 디바이스 파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표준 스탠다드 입력 장치는 저도 디바이스 파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TTY에서 이렇게 장치명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분명 얘가 입력을 받을 거고 디바이스를 액세스 할 텐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 내용은 파일에서부터 입력을 받을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이 내용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파일로부터 읽으세요 하는 처리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exec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새로 재생성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exec6이라고 줬어요. 입력 변환 기호 주고요. 파이프 M% 주고요. 0번 줬어요. 자, 6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제가 하나 만들 건데 얘는 누구를 복제할 거냐면 0번 파일 디스크립터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파일 디스크립터 하나 만든 거예요. 0번 파일 디스크립터는 누구냐면 키보드를 의미해요. 키보드로 입력받는다라는 것들을 6번에다가 일단 복사를 백업을 해놓고요. exec 0 했어요. 입력 변환 기호 주고요. 테스트 파일도 써요. 테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 테스트 파일이 0번 파일 디스크립트를 대신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서부터는 스탠다드 인풋을 요구하는 명령은 다 누가 데이터를 넘겨줄 거냐면 테스트 파일이 넘겨줄 겁니다. 맞아요? 테스트 파일이 넘겨줄 거예요. 자, while 명령으로 이 파일의 내용을 다 읽어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고 싶냐면 끝났니? 질문하는 리드 명령으로 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답을 받을 건데 입력을 받을 걸 텍스트 파일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보드로 입력을 yes, no를 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뭘 돌려주냐면 0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아까 백업해 놓은 6번 파일 디스크립터 내용으로 다시 돌려줘 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파일에서부터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제. 얘를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ASH에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자, 화면에 테스트 파일의 내용을 쭉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파일 디스크립터로 파일로부터 읽어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끝났니? 하고 물어요. 자, yes 제가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됐더니 입력을 받아서 굿바이란 메시지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기 쓰기용 파일 디스크립터는 제어가 움직여서 원하시는 대로 출력이 안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뭐 나중에 추가로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그때 보세요. 지금 다 설명드리면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재만 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면 닫아주시는 걸 필요해요. 그래서 EXEC 하고요.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 주시고 여기에 파이프 끼워주시면 그래서 배드 테스트 한번 볼게요. 캣 하고요. 클로즈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 예제. 자, 3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파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출력이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파일을 닫은 거예요. 3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내지는 걸 다시 3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보내어주면 얘는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BASH 실행을 해보시면 3번 파일 디스크립터는 배드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자, 얘가 보내어지려고 봤더니 이미 사용되지 않는 닫혀진 문이란 얘기예요. 닫혀졌으니까 보낼 수 없어. 배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파일을 닫아주시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쓰고 싶으시면 오픈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웨어리즈 하시고요. ls of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일이 잘못 나가요. 선생님 쉬는 시간 가지고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잠깐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자, 일단은 안 되니까 네.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